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여러분, 혹시 살면서 단 한 번의 기억만으로 평생을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안고 달빛 아래 메밀밭을 걷는 세 남자가 있습니다.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 사이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속에는 20년 전 어느 물레방앗간에서 멈춰버린 한 남자의 첫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동행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혈육의 이끌림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길로 불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소금처럼 하얗게 뿌려진 메밀꽃밭 너머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봉평장터. 해는 이미 기울어 장터의 소란스러움도 잦아들 무렵입니다. 장돌뱅이 허생원은 오늘도 장사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곰보 자국이 가득한 얼굴에 왼손잡이인 그는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내며 외롭게 살아온 노년의 장돌뱅이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낙은 장터 끝 충주집에서 술 한잔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충주집에서 평소답지 않게 화를 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새파랗게 젊은 장돌뱅이 동희가 충주집 여주인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것이죠. 허생원은 왠지 모를 질투와 불쾌함에 동희에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계집하고만 놀아나느냐? 라며 말이죠. 동희는 억울한 듯 자리를 뜨지만 이것이 그들의 질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짐을 정리하던 허생원에게 동희가 달려와 숨가쁘게 외칩니다. 영감님, 나귀가 줄을 끊고 날뛰고 있어요. 허생원의 분신과도 같은 늙은 나귀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구박했던 동희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허생원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다음 장터인 대화까지 동희 그리고 오랜 동료 조선달과 함께 밤길을 걷기로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70리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설의 백미이자 한국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시작됩니다. 달은 보름을 갓 지나 밝게 빛나고 길가에는 소금을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메밀꽃 향기가 밤 공기를 타고 흐르고 산허리는 온통 하얀 빛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몽환적인 분위기에 취한 것일까요? 허생원은 동료 조선달에게 수백 번도 더 들려주었을 자신의 단 한 번뿐인 사랑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장선지 20년이나 되었을까? 그때도 오늘처럼 달이 밝은 밤이었지. 20년 전의 봉평. 젊은 시절의 허생원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개울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에도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칩니다. 집안이 기울어 팔려가야 할 처지였던 그녀와 허생원은 그날 밤 달빛이 쏟아지는 물레방앗간에서 단 하룻밤의 꿈같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것이 허생원의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가족과 함께 사라졌고 허생원은 그 뒤로 20년 동안 그녀를 잊지 못해 봉평 장날이면 혹시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젊은 장돌뱅이 동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합니다. 동희 역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 산딸이 되어 아이를 낳았고 의붓아버지 밑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동희를 키웠다고 합니다.
동희는 지금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언젠가는 꼭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장돌뱅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희의 어머니 고향이 봉평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가졌던 시기가 허생원의 그 하룻밤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밤 공기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허생원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몰입하던 중 세 사람은 작은 개울을 건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발을 헛디딘 허생원은 물에 빠지게 되고 동희가 얼른 달려와 그를 등에 업습니다. 동희의 등은 따뜻하고 널찍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들과 자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아버지의 체온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물에서 나온 허생원은 문득 동희의 모습을 가만히 살핍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동희의 채찍질하는 손을 본 순간 허생원은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동희도 왼손잡이였구나. 세상에 흔치 않은 왼손잡이. 자신과 똑 닮은 그 특징을 확인한 허생원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가려던 목적지 대신 동희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제천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늙은 나귀의 방울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는 밤, 세 남자는 다시 하얀 메밀꽃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허생원이 제천에서 마주할 여인은 정말 그 물레방앗간의 그녀가 맞을까요? 그리고 동희는 마침내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까요? 이 소설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얀 메밀꽃밭과 달빛, 그리고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여운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허생원의 길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기적 같은 밤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길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기적이 되는 순간, 그 소름 돋는 감동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다음 여정은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달빛 아래 메밀꽃 향기가 가득한 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